서울에서 7억대 아파트 찾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곳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 7곳은요, 단순히 가격이 낮아서 고른 매물은 아닙니다. 실거주 만족도, 단지 규모, 향후 상승 여력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 볼 만한 단지들로만 골라왔습니다. 전부 20평 이상, 방 2개 이상,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그리고 대부분 역세권입니다. 물론 이 매물들 화려한 매물들은 아니지만 이미 너무 오른 곳 말고 아직 덜 오른 가능성을 품은 단지를 찾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조정이 있더라도 상승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2억에서 3억, 대출 4억에서 5억 정도 여력이 있다면 지금도 서울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될 단지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강동구 강일동 강동 리버스트 4단지 22평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된 6년차 신축단지로 총 1239세대 규모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의 구성으로 실거주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4,300만원이며 중층 호가는 7억 3천만원 수준, 전세가는 약 4억 3천만원입니다. 먼저 단점부터 살펴보면 입지와 교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모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은 떨어지며 지하철역도 도보권에 없어 가장 가까운 강일역까지도 버스로 20분 이상 걸립니다. 상권 역시 도보 20분 내외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신축 아파트임에도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가 0.93대로 다소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가 7위에 오른 이유는 서울 내 6년차 신축 아파트 중에서 그나마 가격대가 안정적이며 자연환경, 커뮤니티, 교육 접근성 등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사 한강공원과 같은 수변 환경을 쉽게 누릴 수 있고 강비초등학교까지 도보 3분 거리로 초품화 조건도 충족합니다. 계획도시로 설계된 지역답게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잘 구성되어 있어 주거 쾌적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9호선 연장 시 강일역 미사역 개발의 간접 수혜도 기대되는 지역으로 향후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입지 향상 가능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입지 대신 신축 퀄리티와 주거 쾌적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 단지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7위 강일동 강동 리버스트 4단지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6위는 강서구 가양동 가양 9단지 21평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된 33년차 단지로 총 1,005세대 규모의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의 구성으로 실거주 기본 조건은 갖춘 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1천만원, 호가는 저층 7억 2천, 중층은 7억 5천만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출퇴근 접근성은 여의도 22분, 광화문 40분, 강남 54분으로 여의도까지는 특히 빠르게 진입 가능한 입지입니다. 단점부터 살펴보면 구축 아파트 특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 주차 문제, 냄새, 벌레 등은 여전히 불편 요소고 대지 지분이 8.8평으로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지는 편입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는 점도 실거주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가 6위에 오른 이유는 마곡 업무지구와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난 서부권 입지와 안정된 생활 인프라 덕분입니다. 9호선 증리역 역세권 단지로 마곡나루역까지 약 15에서 16분 거리이며 올림픽대로와도 인접해 차량 이동 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한강과도 가까워서 쾌적한 환경을 갖췄고 단지 주변엔 마트, 카페, 도서관, 주민센터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실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입지와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단지로 특히 여의도 마곡권 직장인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선택지로 적합한 아파트입니다. 6위 가양동 가양 9단지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5위는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아파트 24평형입니다. 2000년 준공된 26년차 단지로 총 1563세대 규모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59제곱미터 면적에 방이 3개나 들어간 구조로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 중 가장 넉넉한 실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2,500만원, 중층 호가는 8억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3억 9천만원입니다. 광화문까지 35분, 여의도 47분, 강남은 49분으로 3대 업무지구까지 모두 5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대지 지분이 7.7평으로 낮고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 재건축은 어려우며 리모델링조차도 추진되기엔 제약이 많은 조건입니다. 근처 초등학교는 이문초인데 도보 10분 이상 거리로 다소 멀고 이문 문화체육센터 외에는 인프라가 풍부한 편도 아닙니다. 상권도 작고 문화행정시설 접근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지가 5위에 오른 이유는 59제곱미터라는 실속형 면적에 방 3개가 구성되어 있어 실거주 수요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1호선 신의문역 역세권이라는 입지도 장점입니다. 7호선 역시 버스로 연계가 가능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26년차 단지로 재건축 여단을 넘긴 30년차 구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상태나 관리 수준이 나은 경우가 많아 입주 이후 리스크가 덜한 점도 평가 요소입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어 조망과 산책로 여건도 괜찮습니다. 재건축은 어렵지만 구조와 입지, 실거주 편의성이 균형 잡힌 단지로 신혼부부나 3, 4인 가구의 실거주 중심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5위 이문동 쌍용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4위는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20평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된 6년차 신축단지로 총 2,569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가 구성된 실속 있는 평형이며 계단식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7,500만원, 중층 호가는 8억 6천만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5억 원입니다. 3대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을 보면 광화문 28분, 여의도 40분, 강남 46분으로 특히 광화문 접근성이 뛰어나며 나머지 지역도 50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지의 아쉬운 점은 지형적 단점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이동이 불편할 수 있고 은평초등학교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권은 다소 노후화돼 있어 신축 단지에 비해 상업 인프라는 약한 편입니다. 전용 면적 44제곱미터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것도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가 4위에 오른 이유는 6년차 신축이라는 강력한 장점과 뛰어난 광화문 접근성, 역세권 입지 덕분입니다. 3호선 녹번역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답게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서울 내 신축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신축 대단지 자체가 희소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신축, 역세권, 도심 접근성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 광화문, 여의도 근무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기 좋은 매물입니다. 4위,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3위는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형 22평 아파트입니다. 1989년 준공된 37년차 단지로 총 1316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입니다. 투베드 구성으로 소형이지만 기본적인 실거주 요건은 갖춘 단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4천만원, 중층 호가는 8억 5천만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2억 7,500만원입니다. 광화문 60분, 여의도 59분, 강남 46분으로 출퇴근 접근성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호선 문정역은 도보 20분, 5호선 거여역도 도보 15분 거리로 어느 쪽도 가깝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복도식 구조, 주차난 같은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단점도 있으며 평균 대지 지분이 7.9평으로 낮아서 재건축 가능성은 크지 않고 리모델링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는 점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3위에 오른 이유는 7억대 송파 입성이 가능한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0세대 이상 20평대 매물 중 7억대에 진입 가능한 아파트는 현재 송파에 없습니다. 추가로 포스코 더샵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단지 리모델링 추진력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입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정 근린공원과 장지공원 사이에 위치해 숲세권 느낌이 있고 강남, 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차량 이동 시간도 짧아 지리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대단지 아파트로 강남권 접근성과 송파구 입지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 실거주와 가치 보존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3위 문정동 문정시형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2위는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25평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된 38년차 단지로 총 1764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의 실거주에 적당한 평형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900만원, 호가는 저층 7억 1천만원, 중층은 7억 4천만원 선이며 전세가는 약 2억 8,500만원입니다.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은 광화문 45분, 여의도 57분, 강남 60분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강남권 이동이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단점부터 살펴보면 복도식 구축 아파트 특유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용 면적에 비해 방이 2개뿐이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가 2위에 오른 이유는 준수한 대지 지분, 역세권 입지, 재건축 가능성, 상동 개발 호재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가시권에 들어섰고 대지 지분도 16.4평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로 GTX 신호선 개통과 창동역 일대 복합 개발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감수합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월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초품화 조건을 갖췄고 경찰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기국 등 행정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옆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재건축 추진력, 입지, 개발 호재, 인프라까지 균형 잡힌 단지로 실거주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창동 대표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 창동주공 19단지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1위는 노원구 월계동 월계 미성미륜 3호 22평 아파트입니다. 1986년 준공된 40년차 대단지로 총 3,930세대 규모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의 실거주형 구조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3천만원, 호가는 저층 7억 6,500만원, 로얄층은 7억 8천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가는 약 2억 3천만원입니다. 광화문까지 44분, 강남 56분, 여의도 57분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다소 긴 편입니다. 단점은 복도식 구축 아파트로서 주차 불편, 층간소음, 벌레 등 노후단지에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고 1호선 단일 노선이라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한 재건축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성, 지역 개발 호재,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겸비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2등급으로 통과했고 대지 지분도 15.5평으로 넉넉합니다. 총 3,900세대 규모는 재건축 이후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높이며 노원 동부권 일대에서 손꼽히는 재건축 유망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광운대역 초역세권이라는 기본 입지에 더해 GTX-C 개통, 광운대역 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변공원 조성 등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대형 호재들도 진행 중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월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초등학교도 도보 7분 거리로 초품화 조건까지 갖췄습니다. 재건축 확실성, 생활 편의, 입지 개선이 모두 기대되는 복합 가치단지로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께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 판단해 1위로 선정했습니다. 1위 월계동 월계 미성 미륜 3호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물론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교통을 포기하고 신축을 선택하고 또 누군가는 구축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지나 재건축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 명확히 하고 그 꿈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3년 뒤에 이런 단지들이 더 이상 7억대로는 살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매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가격대와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